안녕하세요. 정코치입니다. 초보 러너들은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떤 장비를 사야 할지, 어떻게 달려야 할지 등등. 이럴 때 러닝벨트는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안전하게 수납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뿐만 아니라 몸에 착용하는 방식이라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고 핸드폰이나 작은 물건을 한쪽 손에 들고 달릴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더 오래 달릴 수 있답니다. 오늘은 초보 러너를 위한 러닝벨트 인기 많은 딱 5가지를 사용해 본 후 장단점을 알려드리고 그중 가장 베스트 딱 1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러닝벨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버클로 여닫는 버클형, 찍찍이로 붙였다 뗐다 하는 벨크로형,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밴드형. 저는 기존에 버클형 나이키 러닝벨트 하나와 벨크로형 하나 이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었는데요. 장점도 있었지만 아주 작은 단점 때문에 착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러닝벨트를 폭풍 검색해서 결국 인기 많은 것 중에 3가지를 추가로 주문하면서 사용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2가지 제품의 장단점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나이키 버클형 벨트입니다. 솔직히 디자인도 심플하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이키 브랜드라 믿고 산 것도 있죠. 재질은 좀 얇고 신축성이 좋았는데 밴드 부분도 신축성이 좋다 보니 핸드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면서 상당히 많이 흔들거렸습니다. 5km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덜렁거림이 매우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10km 마라톤에 한번 메고 나갔다가 날씨는 덥고 지치고 힘든데 덜렁거리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던져버리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흔들림을 보완해줄 러닝벨트를 다시 서치해서 벨크로형으로 구입을 했지요. 바로 이 아이인데요. 처음에는 고정력이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웠고 잘 사용했습니다. 수납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핸드폰, 여기는 차키나 에너지젤, 카드 등등 간단한 소지품을 따로 넣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내 몸에 닿는 면적이 넓고 이 모든 면이 몸에 밀착이 되다 보니 갑갑한 느낌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수 재질이라 통풍이 전혀 안 되었고 땀이 훨씬 많이 났습니다. 달리고 나면 벨트가 밀착되어 있었던 허리 부분이 푹 젖어 있더군요. 그렇게 이 제품도 서서히 제 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폭풍 서치를 하고 그 결과 기존의 버클형과 벨크로형을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밴드형 벨트를 후기 많은 순으로 엄선하여 2가지를 주문했고 상위 랭크에 있는 방수용 버클형 상품도 1가지 더 주문해 보았습니다.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먼저 이 밴드형 스포벨 러닝벨트인데요. S 사이즈 주문했어요. 처음에 오픈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러닝벨트들과 재질도 다르고 모양도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짱짱해요. 와, 정말 신세계네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칸칸이 여러 개고 이것저것 고리들이 있어요. 여기 이 고리는 차키나 열쇠 등 귀중품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라톤 때 배번호를 부착용으로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매우 가볍고 지퍼가 없어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기 정말 편합니다. 굉장히 짱짱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물건이 빠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핸드폰, 차키, 카드 외에도 간단한 간식거리라든가 에너지젤, 500리터 물병까지도 모두 수납 가능하고요. 거기에 가벼운 겉옷이나 셀카봉을 매달 수 있는 이렇게 고리까지 있어요. 이 고리에 미끄럼 방지까지 아주 디테일합니다. 격렬한 움직임에도 그리고 주렁주렁 수납을 많이 해도 큰 흔들림 없이 잘 고정되어 있고 갑갑하지 않았어요. 폴리 소재로 되어 있는 다른 벨트들을 착용했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땀에 젖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코지스 밴드형인데요. 인기가 많았던 상품입니다. 사이즈는 M과 L 두 종류라서 M 사이즈 주문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천에 구멍을 내놓았는데요. 메쉬 소재는 아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박음을 해놓았지만 칸을 나눠 놓은 게 아니어서 그 안에서 물건들이 모두 섞이고 부딪히기 쉬웠어요. 핸드폰, 차키, 간식, 물병 모두 수납은 가능했으나 이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 때문에 고정이 좀 안 되다 보니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신축성이 너무 좋다 보니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늘어날 가능성과 보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토시를 입은 것처럼 천을 한 겹 더 입은 느낌이라 땀이 좀 많이 나더군요. 이 제품이 인기가 많았던 건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버클형 시로이 방수 러닝 벨트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주문해 보았는데요. 갖고 있던 나이키 버클형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방수 소재로 되어 있다는 점, 브랜드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저렴하다는 점, 버클이 나이키 것보다 조금 약해 보입니다. 제가 입는 조끼에도 이 비슷한 모양의 버클이 달려 있었는데 힘을 꽉 주면 풀리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휴대폰, 차키, 카드 모두 들어가긴 하는데 이 상품도 나이키 제품과 비슷하게 고정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방수 재질이라 비나 땀에 소중한 내용물을 지킬 수 있는 점은 좋았어요. 하지만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닫고 있는 부분에 땀이 많이 찹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품 모두 제가 직접 착용하고 달리면서 느껴보고 그러면서 몇 가지 제 기준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 고정력. 두 번째, 통기성. 세 번째, 수납력. 네 번째, 가성비입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저의 베스트 초이스는요, 바로 스포벨 밴드형 러닝 벨트입니다. 메쉬 소재여서 통기성이 매우 우수해서 사계절 내내 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지퍼가 없었던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이 달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퍼가 없으니 달리기에 방해가 안 되면서 충분히 사용 가능했었고 격하게 달려도 절대 빠져나갈 일 없을 정도로 고정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납 공간도 분리되어 있으면서 충분했고요. 가성비 또한 매우 좋았습니다. 유명 브랜드 몇 가지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데카트론 제품은 가성비로 유명했지만 러닝벨트 부분에서는 스포벨 러닝벨트의 장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경력자들 사이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브랜드가 살로몬과 카멜백이더군요. 그래서 서치해봤습니다. 물론 각각의 매력과 장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가성비 면에서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금액대는 거의 5만원에서 7만원대 이상이더라고요. 러닝벨트는 저렴한 제품부터 고급 제품까지 있으니 자신의 예산에 맞춰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 러너라면 제가 추천해드린 요 스포벨 러닝벨트를 사용해보시고 러닝 거리가 늘어 장거리를 달리면서부터는 그에 적합한 벨트를 다시 한번 서치해보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리기를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필수 아이템 러닝벨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달리기를 시작한 분이라면 꼭 러닝벨트를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어떤 러닝벨트를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핸드폰을 해킹당하는 일을 겪었어요. 평소에 알고는 있던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괄호 열고 국제라고 버젓이 써 있었는데 그 아래의 내용이 교통 위반 범칙금 청구 확인이라고 뜨고 링크가 떴길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하고 거기에 정부 24시에 창이 뜨더라고요.
그 밑에 다운로드 받으라는 창이 있으니까 아무 의심도 없이 또 그것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적었지 뭐예요. 그러다가 귀찮아서 멈췄는데 생각해보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제 핸드폰 결제 차단을 풀었다는 해지 문자가 오더니 미친 듯이 결제 문자가 띵동띵동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잠시 후에는 제 폰에서 문자가 몇백 통이 미친 듯이 보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경찰서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도 이런 일 잘 해결 못 해준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날아온 문자처인 114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하필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도 가까스로 분실신고 전화로 긴급으로 연결해가지고 자초지정을 설명했죠. 긁힌 내역을 보니 구글 플레이 스토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결제 취소 문자를 남기라고 해서 남기고 빨리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초기화 시키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다행히도 긁힌 핸드폰 결제 취소 문자가 또 주르륵 오더라고요. 114에 물어보니 구글에서 처리가 된 모양이라고 어찌됐든 잘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시름 놓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제 폰은 스팸 신고가 되어 있어서 한 달간 또 정지 상태라는 문자가 와 있더군요. 또 그것을 해지시키는데 거의 하루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이 사건으로 보내야만 했어요. 결국 큰 피해는 없이 모두 원상복구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간다고 요즘 세상은 정말 잠시만 방심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항상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연초에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신줄을 좀 똑바로 잡고 살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일은 절대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